네, 도시효과 상황입니다. 8시 57분이고요. 그러면 양쪽 지수의 출발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강보합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동시효과 구간은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시간 가면서 계속 집중력을 좀 발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9시 구간에도 상당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대비로는 0.4% 오르면서 2331.54포인트 정도 선 출발할 예정입니다. 어제 6포인트 정도 내줬는데요. 오늘장에서 9포인트 정도의 반등. 그래서 어제 낙폭은 만회를 해주고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 관심 가져봐야겠네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지금 2포인트 미만이니까 1.5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67.55포인트. 어제도 코스닥은 올랐었거든요.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포인트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거의 엇비슷하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수도 그렇고 큰 힌트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군들, 강한 종목군들 쭉 보니까요. 어느 정도 또 재료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됩니다. 무증 키워드 어제부터 좀 이슈가 나왔던 이 조강 ILI 그리고 실리콘2 이 종목이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어제 모두 다 이 무증 권리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런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놀랍지는 않으시죠? 요즘에 이런 패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좀 더 세부적으로는 켄타우로스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켄타우로스 어제 오후 즈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이 없다고. 근래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켄타우로스, 이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 특히나 이 변이만 뭔가 특별하길래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싶으시겠지만 최강 전파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켄타우로스가 우세종이 된다면 하루 확진 환자 수 40만 명도 가능하다라는 다소 우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 다시금 또 진단키트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젠텍 오늘장에서 5%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디텍메드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는 A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7월 15일, 이제 7월도 절반이 갔습니다. 5월 때는 6월 되면 괜찮아지겠지. 6월 되면은 썸머랠리 오겠지.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섰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반응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흐름인데요. 과연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6시간 30분 알차게 저희와 함께 보내보시죠. 그러면 양쪽 지수 보기 전에 일정도 오늘 많습니다. 중국에서 GDP를 비롯한 경제지표, 일본 쪽에서도 소매 판매 등의 경제지표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선 들어온 UAM 박람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산 글로벌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대규모 이 투자를 발표했고 이런 이벤트, 박람회 있을 때 또 참가한 기업들이 중요한 뉴스 내놓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좀 보시죠. 그러면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상승세로 현재 스타트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55% 상승, 2335.0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13포인트 정도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상승권, 동시효과 때랑 코스닥은 거의 비슷하네요. 0.3% 오르면서 768.35포인트 기록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가면서 코스닥 지수 주간 기준으로도 지금 소폭이나마 상승권으로 돌려두는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주 차별 동향입니다. 어제는 막판에 옵션 만기일 영향이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또 외국인은 샀죠.
오늘 장에서 수급 상황 보시면은 기관은 삽니다. 기관 쪽에서 한 100억 정도 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연기금 물량입니다. 다만 연기금은 오전장, 장 초반에 자금 집행하면은 꾸준히 늘려가는 그 힘은 좀 약하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좀 매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은 연기금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머지 뭐 외국인 쪽, 개인 쪽 이쪽도 좀 팝니다. 개인 쪽에서는 35억 원, 외국인 쪽에서 7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140억, 기관 쪽에서 44억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00억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오늘 장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비차익 거래 활용해서 물량이 나와서요. 현재 226억 원 프로그램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매도 우위네요. 프로그램 비차익 쪽 124억 원 정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수는 오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업종별로는 거의 뭐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되는데 강한 쪽 전기전자가 오르네요. 1.5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기전자가 오르면 다른 섹터가 오르는 것보다 뭔가 좀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네, 전기전자 섹터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금속이 0.88% 상승이고요. 섬유회복과 제조업, 숙섹터 그리고 또 유통순으로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섹터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부진한 쪽 의약품이네요. 확실히 의약품이 좀 대안 역할을 해줬을 때는 전기전자가 힘을 못 쓰다가 좀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 의약품 업종지수 0.82%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따라서 업종지수가 일희일비합니다. 이 종목이 오늘은 4%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업종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급등했던 진원생명과학이 꺾였네요. 지금 한 2% 정도 조정받으면서 의약품 업종지수가 마이너스권이고요. 의료정밀 쪽 운수창고, 통신, 서비스, 화학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술주가 강하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바로 또 치고 올라오네요. 삼성전자 1.74%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8.15,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7월 15일인데요. 광복절 특사가 논의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경제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아마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면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 정서에 그렇게 반하지 않을 것이다. 워낙에 경제 상황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거의 2%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 흐름도 꽤 괜찮았고요. SK 하이닉스도 2.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 좀 눈에 띄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신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구성이 좀 다르죠. 코스닥 시총 상위에는 기술주들보다는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게임주들도 많은데요. 게임이나 제약바이오 쪽 밀려 내려가면서 톱10 가운데 딱 한 종목, 청보만 강보합권 기록하고요. 나머지 다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1174개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857개 종목. 일단은 상승이 조금 더 많기는 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환율이 지금 고점을 더 높입니다. 원달러 환율 1318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장중 기준으로도 지금 다시금 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갭으로 뚫어내네요. 직전 고점이 1316원이었는데 지금 1318원 와 있으니까요. 원달러 환율은 기세가 꺾이지 않고 6원 정도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잡아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바로 신기수 전문가님 벨이 울렸어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기술주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눈에 띄는 이유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안정화되는 듯한 모양새를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 뭐 사명과 관련된 얘기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조금 물기가 좀 도는데요. SK하이닉스도 2.8%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거 저는 삼성전기 같아요.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시세가 좀 안 좋았었는데, 삼성전기가 현재 뭐 3%대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기가 들어오는데, 삼성전기도 너무 많이 빠져 있고, LG이노텍하고 비견을 많이 하는데, LG이노텍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주가였는데 삼성전기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죠. 이제 아직까지도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쪽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고, MLCC는 현재까지 아직까지 많이 회복은 안 돼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부 다 회복이 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지금 바닥을 좀 잡는 움직임이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주들인 원익 IPS, 테스 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 쪽에도 보니까 뭐 심텍이라든가 뭐 그 대덕전자 전부 다 2%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쪽에도 지금 뭐 이제 보니까 뭐 네피스아크라든가 네페스라든가 이런 이제 후공정 업체들 전부 다들 오르고 있고, 뭐 기존에 뭐 DDR5 종목으로 많이 엮여 있던 뭐 유니테스트라든가 뭐 ISC라든가 TSE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분명히 좀 IT 쪽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어쨌든 이렇게만 마무리가 된다면 양봉으로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되는 형태라서 이런 종가까지 한번 이런 모양새가 갖춰질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 먼저 짚어주셨고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뭐 저도 반도체 장비주, 뭐 반도체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엔터주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엔터주 흐름들이 좀 괜찮았죠. 오늘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지금 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YG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강보합권, JYP는 소폭 하락, 뭐 하이브도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엔터주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지금 전망치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침해서 먼저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하지만 뭐 SM, YG, JYP 이런 쪽에 접근은 괜찮은데, 하이브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BTS에 대한 군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뭐 후속 아티스트도 지금 보이지 않고, 주가 뭐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SM, YG 엔터, JYP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실적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금 엔데믹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엔터사들은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뭐 관심권에 두면서 뭐 저점 매수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로 해주셨던 얘기 중복해서 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예, 오늘은 뭐 이제 뭐 IT 쪽이 제일 매기를 많이 끌고 있어가지고 다른 쪽들은 뭐 소강 상태인데, 전기차 오늘 뭐 시세 주지 않고 있어요. 시세 주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가 오늘 이제 배터리 쪽이 다들 이제 뭐 파란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전기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물량이 좀 나오니까 어제 오후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긴 음봉을 좀 냈죠. 하지만은 어제 오후에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된 듯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또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장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하방 지지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만약에 이렇게 눌린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유력한 종목들로는 조금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죠. 뭐 첨보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추천드렸던 E&D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해서는 오히려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들 들여다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뭐 종목들이 뭐 워낙 좀 눈에 띄는 게 없어가지고 환율 시장 좀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 코스피 지수 어제 이제 뭐 동시효과에 좀 밀어내면서 오늘은 반발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환율 시장 뭐 어제 여기에서 한 1317원로 마감해서 한 5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정도 선에서 상승 출발해가지고 지금 고점인 1323원을
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서 1320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1316원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한 460억, 500억 가까이 지금 장 초반에 코스피 기준으로 좀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3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역시 환율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수 상승하려고 하면은 좀 환율 시장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오늘 전고점 돌파했는데 조금 내려와야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환율 시장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 뭐 지금 지수하고 뭐 연동이 바로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 전반 특징적인 종목군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사실 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그렇게 딱 눈에 보이진 않는데, 자율주행 애플카 이제 이렇게 좀 엮였던 종목들이 오늘 좀 꿈틀댑니다. 모트렉스가 지금 4% 가까이 지금 워낙 바닥권까지 또 빠져 있었는데,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애플카로 그 자율주행으로 많이 엮였던 뭐 이제 시그네틱스라든가 뭐 인포뱅크, 라닉스 같은 쪽도 뭐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애플 쪽에서 이제 뉴스를 또 하나 둘씩 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살짝 좀 그 애플카 컨셉 그 디자인이 좀 이제 그 시장에 좀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애플카 이번에 뭐 나오는 컨셉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신청하기를, 정부에 신청하기를 핸들도 없고요. 기아도 없고, 요렇게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누워서 잘 수도 있게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지금 정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핸들도 없으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초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의 것이라면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자율주행 키워드도 한 번쯤은 또 다시 이제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들 움직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오늘 시장 전반에 좀 더 눈길이 가서요. 이런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 그룹을 지어서 오르는 쪽, 그리고 주목받는 쪽, 워낙에 IT입니다. IT는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해당되는 종목이 많아서 그런지 두 분 나란히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네요. 그리고 요즘 연일 엔터 섹터에서는 이슈가 쏟아집니다. 뭐 연예계에서도 굵직굵직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라든지, 그리고 우용우 그 효과로 인해서 엔터 콘텐츠 섹터 오늘도 강한데 이 부분 짚어주셨네요. 애플카라든지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두루두루 환율 움직임까지 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좀 거시적인 부분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1320원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네요.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도 인상을 해줬는데 빅스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혀 환율의 움직임을 잡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울트라, 전보 뭐 별하별 게 다 나오니까요. 1320원, 전거래일 대비로 8원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도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 정도 하락 전환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전환, 현재는 0.14%입니다. 뭐 양쪽 나란히 크게 밀리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모호한 모습입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 환율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오르는데요? 예, 뭐 저는 이제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됐죠. 뭐 역의 환율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5,6원 정도의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됐지만은 생각보다 좀 너무 강합니다. 뭐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장 초반에 강하더라도 좀 밀려서 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뭐 바로 뚫고 가가지고 지금 일단은 뭐 미국이 뭐 금리를 뭐 어느 정도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뭐 1%든 올리는 것은 뭐 확실하니까, 뭐 금리 역전은 이제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고, 자본 유출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나타날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닥쳐봐야지 알겠죠. 그거에 따라서 환율 시장 움직임은 더 요동을 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좀 지수가 좀 안정이 되려고 하면, 아까도 이제 뭐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환율 시장이 안정이 돼야지 뭐 점진적인 박스권도 나오는 것이고, 뭐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데, 좀 거의 이제 뭐 환율 시장 때문에 지금
지수도 급하게 좀 내려가고 있죠.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은 아직까지 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업종별로 좀 강한 쪽은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되고 종목별로도 미국 시장하고 강한 쪽은 연동이 되니까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역시 섹터별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밴드를 좀 다시 잡아야 될까요? 환율 밴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하반기에? 밴드는 솔직히 예측 불가입니다. 뭐 저는 예측 개인적으로는 뭐 1,400원도 간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1,400원. 네, 뭐 그게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간다기보다는 뭐 네. 4분기 한 초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오버슈팅 나오면 그 이상도 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측치는 불가능하죠. 뭐 어디까지 가야 될지 지금 일단 투기 세력이 뭐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는 몰라가지고 외국인 자금하고 같이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또 1,400원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1,400원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이게 파운드도 아니고 유로도 아닌데 1,400원 얘기까지 이제는 좀 나오는 게 다소 좀 당황스럽네요. 신규 전문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환율이 요 근래 이제 어제도 이제 달러가 좀 올랐죠. 요 근래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근래에는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유로화 같아요. 유로화가 어제도 이제 빠졌는데, 지금 이제 그 독일 쪽에 특히 이제 유로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독일 쪽에 올 가을에 가스비가 뭐 천정부지로 솟을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유럽 전체에 에너지 대란 때문에 유럽에 대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유로화가 또 1패로 튀네요. 어제 종가상으로. 그런데 이 밑으로도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충격. 어제 실제로 이제 장중에는 빠졌었습니다. 그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유로화가 달러화보다 더 싼,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럼 1차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포인트 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포인트. 언제냐면 기점이 21일 같아요. 21일 날 이제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밸브를 다시 이제 트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예상할 수가 없죠 지금 러시아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 그래서 일단은 21일 정도까지는 달러 부분에서 유로화 부분에서 일단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달러도 변동이 더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원화 변동도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악재는 맞습니다. 나란히 1,320원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두 분 모두 다 다소 좀 이런 상황이 지속될 만한 가능성 함께 좀 엿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문제였군요. 유럽이 좀 빨리 살아나야지 환율도 잡힐 텐데 확실히 그 나비효가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들어가 봐서요. 그런 와중에도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도 상승불이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반도체 쪽 아까 전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쪽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데요. 지금 역시 뭐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뭐 전체적인 지수는 혼조세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순매수 추이를 보면 최근 한 5, 6일 정도에 하루 빼고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전성이 좀 지지력이 좀 담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접근을 하시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역시 반도체 장비주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합니다. 뭐 한반도체, PSK, 뭐 하나머티리얼즈, 원익QNC, 뭐 월덱스도 그렇고 뭐 중소형, 대형 뭐 전부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디램 업황 전망이 좀 불투명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3분기니까 가격이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향후에 이제 다른 섹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저희 실적에 대한 것도 저는 뭐 업황은 안 좋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의 실적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분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 위주로 뭐 선취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니셈이라든지 많이 좀 안 보셨던 BH 자화전자 지금 이쪽도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거든요. IT는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네요. 제약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업종 지수는 사실 안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는 5% 정도 오르다가 오늘은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약세 흐름 지금 4%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 지수도 처음에는 전업종 가운데 가장 약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서서히 낙폭이 그래도 좀 다른 섹터보다는 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캐몬이 오늘장에서 강세 움직임 10%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캐몬은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궤적이 같았는데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은 좀 꺾여 있고 캐몬 같은 경우는 강세. 어제째 나왔던 호재가 있었는데요. 미국 FDA에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는 다 같이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오늘은 또 이 관련된 종목분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계속 대안 역할을 해주는 종목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뉴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ST큐브 이 회사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서 임상 성공 120% 확신한다. 미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ST큐브의 유승한 대표의 이 인터뷰가 기사를 통해서 좀 전해졌는데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ST큐브 차트 한번 놓고 보시면은 7월 달에 주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7월에만 58% 올랐습니다. 국전약품 계속 좋고요. 메지온도 이제 좀 기운을 차리려나요? 메지온도 상승권 내 흐름. 그리고 대한과학도 한참 살짝 좀 엮였었는데 이 종목도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바디텍 매드, 수젠텍, 진원생명과학도 상승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안 꺾이네요. 장 초반에 좀 약해가지고 오늘 장은 좀 밀리려나 싶었는데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원래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장중에 초반에 괜찮다가 지수가 좀 밀리니까 이제 매기가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특히 이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몇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이제 다들 이제 매기 쏠림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캐몬 어제 뭐 뉴스 나왔으니까 노바백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진원생명과학도 아침에 뭐 소강 상태더니 다시 또 이제 올려붙이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렇게 뭐 랩지노믹스도 오늘 지금 이제 살짝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떤 섹터 내에서도 전체가 다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종목별 플레이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상당히 좀 까다롭다 하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대한과학도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좀 엮였던 종목이라 오늘 올라가고 있고 또 모더나 관련주였던 엔투텍. 그러니까 듬성듬성.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제 그렇게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방향성 투자라든가 또는 뭐 따라잡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장에 오르는 종목분들 내에 콘텐츠가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우영우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좀 전에 게시판에 우영우가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장세 속에서 상당히 좀 반가우실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도 약간의 보통 사람보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이 주인공이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도 또 여러 투자자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다만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과연 이럴까? 뭐 이런저런 의문이 있으시긴 할 것 같아요. 먼저 시발점이 됐던 에이스토리는 좀 밀리는데요. 여기에서 어제는 KT 관련된 종목, 이제는 또 KT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여기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니뮤직 보겠습니다. 16%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 최대 주주가 KT 스튜디오라는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장에 부각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우영우 드라마에 대해서 미국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기는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보다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짧게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지금 에이스토리는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 사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빠지면은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조금 더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매기가 이동하고 있는데, 지니뮤직 지금 한 16%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뭐 따라가기에는 그렇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뭐 아직 뭐 5일선 받치고 있고, 뭐 오늘 조금 음봉이 나오더라도 긴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가지고 계시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은 솔직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가진 사람들만 좋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또 이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뭐 그런 쪽에서 선치매를 뭐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이제 주도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꺾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뭐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도 사인이 나온 것이라고 보면은, 다른 쪽에서의 급한 추격 매수는 좀 삼가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그림 다시 한번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우리만 이런가요? 환율이 1,320원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좀 빨랐는데 1,322원까지 지금 터치가 나오거든요. 와, 정말 빠릅니다. 한 10원 정도 바로 올리네요. 네, 1,300 지금은 21원 90전이니까 1,322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수는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코스피 지수도 꾸역꾸역 좀 반등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밀려 내려가니까 금세 또 2,300 라인에 다시금 마치 거기에 좌석이라도 붙어 있는 것처럼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2,300선 테스트 들어가 있고 코스닥도 760선에서 아슬아슬한 모습, 결국은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장 초반 구간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오전에 좀 이렇게 이제 많이 흔들리면은 조금 잡아 올리긴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계속해가지고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환율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사실 요 근래에는 달러보다도 원화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완전히 다시 되돌림을 하면서 원화가 쭉 빠져버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전에 좀 속도감 있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윗꼬리를 달고 우리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아랫꼬리 달면서 마감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말장이기도 하고 아침에 뭐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빠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랫꼬리는 달면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은주 전문가님은요? 저는 오늘장 반등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환율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100원 가까이 오르나요? 10원이요. 10원 올라서 10원 가까이 오르나요? 네, 9원 70전 맞아요.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보다 이제 선물을 매도해서 좀 급하게 늘려가고 있어가지고 거의 10,000계약 가까이, 9,000계약 넘게 지금 매도가 급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반등 힘들다고 봐야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외국인들은 한번 선물 포지션에서 오전에 빠르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개수를 급격하게 늘려나가면은 결국에는 반등은 힘들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뭐 오늘 주말 리스크도 있고 개인들 사고 있는데 뭐 지금 연기금 사는 거는 뭐 아주 소폭만 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뭐 매수는 뭐 종가 보고 들어가도 안 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굳이 뭐 오늘 사야 되느냐는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금액 기준으로 선물해서 7,300억 팔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딱 30분 지났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확실히 전문가들도 요즘 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는 점,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에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